자식에게 다 퍼져도 이것만은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조언.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식에게 다 퍼져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조언들입니다. 1.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많은 부자 자녀들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유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부를 이루는 자녀들은 종종 부모가 결코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노력과 성취의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2.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전략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매우 영리하여 부모가 지켜야 할 규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시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모순을 알아차리고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운 것들을 스스로의 생활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항상 외식을 하고 고가의 물건을 사는 모습은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절제와 근검 전략을 실천한다면 자녀도 그러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이들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 신탁기금을 마련하였지만 자녀가 40세가 넘어야 그 기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확립되므로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인해 자립심을 기르게 됩니다. 4.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자녀에게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같은 구두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약속은 쉽게 잊혀질 수 있고 자녀들이 나중에 받지 못했을 때 부모와 형제에게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성취로 인해 자긍심을 느끼고 부모의 유산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로 주어져야 하며 의무의 대가로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협상 수단으로 선물을 사용하는 경우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부모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부모는 자녀의 생활 방식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자립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개입함으로써 자녀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축적한 재산이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의 성취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며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녀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는 각기 다른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를 가집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자녀들 사이에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보조를 주는 것은 오히려 차이를 더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으므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각 자녀의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는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보다는 성취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돈을 쫓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자녀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등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돈은 인생의 케이크 위의 장식물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타인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가치와 행복은 인간관계와 삶의 질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돈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